계절은 초가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마르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밭으로 나가고 있었죠. 강씨 할머니의 배추밭은 그날따라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평소라면 파란 잎사귀가 반짝이며 줄지어 서 있어야 했는데 오늘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밭둑에 다다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확 느껴졌습니다. 그건 흙냄새도 거름 냄새도 아니었죠. 비릿하면서도 매캐한 분명 사람 손에 의해 만들어진 냄새였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래 시커멓게 돼 있노? 할머니는 잎을 들어보았습니다. 팔았던 배추잎은 타 들어가듯 누렇게 시들었죠. 손에 남은 냄새를 맡으며 할머니는 이웃 최 씨의 밭을 흘깃 보았습니다. 거긴 멀쩡했습니다. 푸른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꼬 제초제인가. 햇빛에 반사된 밭의 윤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의심뿐이었습니다. 마을은 작았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쉽게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그러나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한복판에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밭 이야기는 이미 온 마을에 퍼져 있었죠. 내 들은 말로는 강씨밭에 제초제 뿌렸댄다. 그럴 리가 있나. 그 할머니 워낙 조심하시는데. 근데 그 제초제가 우리 밭까지 날아든 거 아니여? 모두들 입을 맞추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밖으로 나와 책임을 말하지는 않았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장 박 씨가 나섰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마을의 명예도 달린 문제 아닙니까? 경찰에 신고합시다. 그 소리에 몇몇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까지야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괜히 말썽만 커집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누가 일부러 그런 거면 밝혀야지요. 내 배추는 내 손으로 키운 거라. 누구 손으로 망가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 앞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작은 금이 갔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 속에 오래된 감정들이 스며들고 있었죠. 이튿날 아침 마을 입구로 낯선 차량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하얀 승용차에 경찰 표식이 붙어 있었죠. 창문을 내리며 젊은 경찰이 내렸습니다. 이름표에는 순경 이진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시골길의 공기를 한참 들이마셨습니다. 냄새가 좀 이상하네요. 제초제 냄새 같습니다.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그 말이 많습니다. 할머니 밭에서 그 냄새가 그렇게 진동했어요. 경찰은 노트를 펼치고 잎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배추는 반 이상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잎맥이 갈색으로 변하고 줄기 끝은 마른 풀처럼 쭈글쭈글했죠. 방제용이 아니라 농사용 제초제네요. 그것도 꽤 독한 겁니다. 강씨 할머니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마을에 누가 원한을 샀거나 밭 주변에 낯선 사람은 없었습니까? 글쎄요, 난 남들이랑 어지간히 잘 지냅니다. 딱히 그런 사람은 없지요. 순경은 밭두렁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신발 자국, 흙에 눌린 자리를 세심히 관찰했죠. 한 구석, 밭 가장자리에 푸른색 플라스틱 병 하나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뚜껑이 벗겨져 있고 안쪽엔 액체가 약간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경찰은 장갑을 끼고 병을 봉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입을 다문 채 지켜보는 시선이 무겁게 내려앉았죠. 그 와중에
최 씨 아저씨의 표정이 유독 굳어 있었음을 누군가는 보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몰라. 경찰까지 오고. 누구 하나 크게 내뱉지는 못했지만 불안은 물결처럼 퍼졌습니다. 순경은 마지막으로 밭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 같진 않습니다.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뿌렸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람들 사이에 조용한 바람이 한번 스쳤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잠시 교차했죠. 의심은 이제 소문이 아니라 공기처럼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끝내 밭 중간으로 걸어 들어가 손끝으로 시든 잎 하나를 살짝 매만졌습니다. 그 손끝에 묻은 잔향이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 배추밭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요. 해는 이미 머리 위에 떠 있었지만 마을의 그림자는 더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마을회관에서는 작은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장은 경찰에게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다 모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가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회관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강씨 할머니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났고 최씨 아저씨는 구석자리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순경, 이진수는 증거로 발견한 플라스틱 병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 병을 본 분 계십니까?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병은 처음 봅니다.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심스레 손을 든 이가 있었습니다. 젊은 농사꾼 김영수였습니다. 저는 이런 제초제 병을 본 적 있습니다. 농자재 가게에서 팔던데요. 순경은 기록을 남기며 김 씨에게 몇 가지 더 물었습니다. 그 가게 주인은 누구입니까? 최신의 마을 앞 가게죠. 제초제 종류도 다양하던데. 회의가 끝나고 마을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몇몇은 최 씨를 노려보았고 최 씨는 점점 얼굴이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혹시 최 씨 밭이 이번에 한창 일 잘 된다던데. 설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그리고 저녁 무렵 순경, 이진수는 최 씨의 농자재 가게를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어색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혹시 가게 안에 계십니까? 최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엔 다소 긴장감이 엿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이 병 여기서 판매한 적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농민들이 많이 찾는 제품입니다. 최근에 배추밭 근처에서 이 제초제를 사용한 분 기억나십니까? 최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누가 가져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드물게 들어오긴 했죠. 순경은 가게 안 구석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선반마다 크고 작은 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중 몇 병엔 진한 흙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선 순경은 마을길에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합니다. 어둠이 내릴 때까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오갔습니다. 불씨는 조용히 번졌고 작은 마을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배추밭을 한 번 더 둘러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틈 너머로 바람만 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는 다시 평범한 일상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표면 아래로는 여전히 긴장감과 의심이 가라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른 아침 순경, 이진수는 마을 앞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죠. 잠시 후 농자재 가게에서 누군가 허둥지둥 달려나왔습니다. 그것은 김영수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주저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경님, 저 할 말이 있습니다. 네, 김 씨. 무슨 일인가요?
사실 그 병 제가 며칠 전에 가게에서 샀습니다. 원래 제 밭에 쓸 생각이었는데 실수로 강씨 할머니 밭 쪽에 뿌리고 말았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서 실수였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쓰고 남은 병도 밭에 버렸고요. 그날 너무 급해 아무 생각 못 했습니다. 순경은 한참 동안 김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께 직접 말씀드리셔야겠습니다. 그날 낮 마을회관 앞에서 김영수와 강씨 할머니 그리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영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할머니는 김영수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다만 그걸 숨기지 않은 게 고맙습니다. 이장의 말이 뒤따랐습니다. 역시 우리 마을 사람답네요.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없도록 서로 조심합시다. 사건은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경찰도 김영수의 실수를 공식적으로 기록만 하고 별도의 처벌 없이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죠. 배추밭은 회복이 어렵겠지만 그 위에 생긴 상처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통해 조금씩 메워졌습니다. 저녁 무렵 할머니는 다시 밭을 돌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을이란 게 결국 서로 믿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는 배추밭 너머로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다시 옛날처럼 조용한 평화가 흘렀습니다.